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모처럼 방송을 켰습니다. 추석 연휴도 길었고 그 연휴 사이에 좀 몸도 안 좋았고 그래갖고 좀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 계속 있었는데 목소리도 안 좋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참 오래간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 긴 추석 연휴 잘 쉬시고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감기가 유행하고 코로나도 유행하니까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혹시 코로나에 걸린다 싶어갖고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고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조금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썸네일에도 있지만은 혼자 때는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은 뭐하나, 민주당은 뭐하나. 그래 썸네일 제목을 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몇 가지 다른 사항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텔레비를 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태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 한국 사람들이 64명인가 오늘 새벽에 한국으로 본국으로 송환됐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쨌든 피의자라 피의자.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처음에 몰라서 갔든 알아서 갔든 그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본국으로 소환되는데 좀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따져보면은 이 언론이나 이런 뭐 국집이나 이런 놈들은 전부 이번 캄보디아 사태 이것도 마치 이재명 정부의 탓이냐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국짐은 조중동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따져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퍼지를 놓은 똥인데 이게 거기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갖고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정권이 바뀌어갖고 그거는 과거에 그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마치 이재명 정권이 그걸 못해갖고 무능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뭐 죽고 감금당하고 캄보디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럼 이런 것도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뭐하는 민주당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적극 나서갖고 과거의 탓이다. 과거 윤석열 정권이 무능해갖고 그때부터 이런 엄청난 납치 감금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시시하고 캄보디아의 ODA인가 원조를 4천억 원인가 지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 당하고 있는 그 상황 때 윤석열 정권 때 그래 당하고 있는데도 이 윤석열 정권이 이 또라이 정권이 이 무능한 정권이 퍼준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래 이 납치 사건이 올해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작년부터 엄청나게 더 이제 숫자가 늘어났고 작년에 200명이 늘어났고 그 감금당한 사람들이 올해 이제 또 갑자기 또 3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올해도 따져보면은 6월달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6월달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걸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걸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고 좀 대통령한테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지. 그 모르는 국민들은 이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윤석열 정권 이런 게 안 터졌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이 문제가 터졌다. 이래 생각한다고.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은. 적극 홍보 좀 하라고, 민주당도. 그러나 그래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갖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차관, 국가수사본부장 파견해갖고, 협의를 하고 있고, 최단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한간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리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힘이 약한 약소국이지만은, 거기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우리 군대를 그거 파견합니까? 응? 미국, 영국도 그 군대 파견 못했어요. 미국, 영국도 이번에 거기, 오래전부터 이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도 그걸 해결하고 몇 년부터 개업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일단은 64명이 소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 대로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응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가장 큰 해난이지만은, 날강도 트럼프 관세 협상이 가장 큰 해난이지만, 또 지금 또 불쑥 튀어나오겠잖아요. 내가 마약 수사, 인천청안의 마약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내렸잖아요.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고 좀 4개월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마약 수사 어떤 진척이 없다. 결과를 내라.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질책을 하고, 백혜룡 경정, 그분은 검찰 합동수사 아닙니까? 거기에 합류를 해라고 지시를 내렸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금 많이 많잖아요. 근데 현재 임원정 검사, 검사장이 검사장, 동부지검장이야. 상당히 고위직 오른 분이라니까. 완전히 출세한 사람이지. 정권 바뀌어갖고, 정상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검장 될 수 없는 처지라고, 정상적으로 진급을 한 그런 케이스가 같다면, 2계단을 올라갔다는 2계단을. 마치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가 저 지방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듯이, 그거하고 비슷한 케이스라니까. 이것들은 문제가 있다 봐요, 저는. 갑자기 벼락 출전시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임원정이가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에 어떤 반항을 하고, 윤석열한테 싸웠다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지만, 두 계단이나 뛰어올라가고, 검사장을 만들어갖고, 1개 부장 판사에서, 2계단을 뛰어올라갖고, 검사장 만들어주고, 동부지검장이 안 탔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다만 한때 댓글 수사에 그때 좀 반응했다는 그거 하나 갖고, 박근혜 정권에서, 그거 갖고 영웅 만들어갖고 결국, 마치 진짜 정의로운 검사였냐. 그래, 국민을 속이고, 공정한 검사였냐. 그때 다 속았잖아요. 처음에. 진짜 저 사람, 대참 검사다, 윤석열이. 진짜 정의로운 검사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완전 일약 몇 계단을 뛰어올라갖고 기술을 뛰어넘어갖고,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일약 스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그런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이건 저는. 아무리 임원정이가 윤석열 정권 안에서
윤석열이 그 검찰하고 싸웠다지만은 그 하나만으로 그렇게 갑자기 몇 계단을 뛰어오르는 그런 징검을 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검증이 됐습니까? 다만 좀 반항했다는 거, 그것밖에 돼 있습니까? 응? 이 사람이 진짜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물론 이 두 사람이 지금 막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우리 민주주의 내부 또 갈렸더라고 보니까. 또 갈렸어.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백혜령 경쟁을 응원하는, 유튜브들, 또 임원정을 지지하는 유튜브들. 그래, 반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갈라져 있다니까 또. 지금 모든 상황이다 그래요. 민주주의 내부부터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분열이 되고 있는 분열. 돌도 뭉치도 뭐한데, 사안마다 지금 분열되고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지금 분열된다니까 이게. 우리 민주주의 내부가 지금 합심해갖고 그래야 내란 체결도 되고 할 건데 이런 문제 갖고도 벌써 갈려갖고 어떤 유튜브 쪽에서는 뭐 백혜룡이가 옳다, 또 이쪽에서는 임원정이가 옳다. 그래야 또 싸우고 우리 내부에서 또 싸우고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싸울 때는 싸워야죠. 내부에서도 모든 현안에 다 통일이 안 되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같은 진영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보는 어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토론할 수 있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원정 검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백현웅 이분은 진짜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 같고 진짜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은 마약 어떤 자기 수사를 담당하다가 그렇게 좌천되고 압박을 받아갖고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마약 윤정관 아이에서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의혹을 갖고 있고 밟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하다고 보니까 그냥 맡기놓으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또 자칫 이 어떤 내막을 알고 있는 분이고. 근데 임원정의 사람은 겉으로는 쭉 하면서 이래 뭐 하는 척 하면서 행동은 없어. 이때까지. 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 뭐 내년에 1년 후에 뭐 이제 그 검찰이 완전히 이제 뭡니까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완전히 검찰은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쪽으로 완전히 1년 후에 그래 되니까 그때 이제 공소청이 생겨 공소청. 그 공소청 초대 청장을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검사니까 자기 식구 감사하기로 검찰들 감사주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는데 합수부 뭐 잘하고 있다 해서 지금 내가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지금 마약 수사, 합동 수사하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다면서, 잘하고 있다.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전혀 이루어진 건 한 개도 없는데, 수사가 제대로 지정된 게 전혀 없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자기 검찰을 또 빨아주더라고, 보니까, 임원정이가. 그러니까 임원정이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과거에는 뭐 개혁적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검찰 개혁의 뭐 선두주자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 또 변했다니까. 이게 변했는 건지 원래 별 그런 개혁적인 인물이 아닌데 그것도 쇼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현재 하는 행태를 볼 때는 이 사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과연 여지가 있는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마약 수사에 여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현웅 경정을 파견 지시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 백현웅 경정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파견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그 검찰 합수단에 가갖고 해라는 거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백현은 경력 말로는 현재 검찰의 합수부 단 자체가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검사들 자체가 의식을 받는 그런, 마약 수사 사건을, 무마해주고,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합수부 고위직에 있는,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무슨 수사를 하라는 그런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정권 초에 이걸 특검으로 하려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권 바뀌기 전에 이놈 새끼들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이미 대검에서 이 새끼들이, 검사놈들이 합숙을 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합숙가 꾸려져 있으니까, 그냥 해봐라 이렇게 됐겠죠. 이재명 대통령. 이미 너가, 수사를 하겠다고, 그래, 합숙을 꾸몄으니까, 해봐라 하고 감방을 했겠죠. 감방해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이런, 특별 지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안 늦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하신 대로 상설 특검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백현은 경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어라. 검찰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저기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두 사람이 티키티키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게, 안 좋은 어떤,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그것도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백현은 경리한테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특검이든, 안 그러면 다시 어떤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마련해줘갖고, 그것도 무슨, 그게 말이 됩니까? 5명은 줄 테니까 수사해라고, 임원재가. 그 5명가 무슨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 놓고 성과를 내라 그래야지. 그냥 가서 해라. 그거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러고 제발 우리 민주주의 내부에 백현우이가 올리니, 임원정이가 올리니 그런 식으로 싸울 필요도 없는 기고,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임원정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원정이가. 대체로 보면 저쪽에 임원정이를 또 빠른 지지하는 쪽이 또 되게 보니 또 대형 유튜브, 민주진영 대형 유튜브에서 임원정이를 비호하고 있고, 또 보면 또 옛날처럼 또 백현영 경영을 옹호하는 건 약간 좀 중소형 그런 유튜버가 또 백현영 경영을 지지하고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임원정 검사보다는 백현영 경영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일간에서는 누굽니까, 네,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성씨가 이제 배씨인데, 배 프로파일러, 자주 나오신 분 있잖아요. 프로파일러 하시는, 성은 배씨인데, 이름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유튜브에 나오고 하는 거 봤는데, 물론 그분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니까, 백현영 경영을 지지하는 건 몰라도, 백현영 경영을 지금 현재 계급이 경정이니까, 진급을 시키라. 총경급으로. 진급을 시켜갖고, 경찰청 안에, 안 그러면 서울경찰청이라든지, 경찰청 안에, 광수대, 광수대가 뭐냐, 광역수사대가 있거든요. 거기 대장을 맡겨라. 그러면, 거기 보면 인원도 충분하고, 거기 광수대 가면은, 그건 좀 계급을 진급시켜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이 안 된다면은, 경찰청에 광역수사대 진급시켜갖고, 광역수사대장 시켜갖고,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생각하시겠죠.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썸네일에 말했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어저께인가? 어제입니까? 아랫께인가? 하여튼 세관 지지율이 MBS
전국 조사에서 56% 한다. 56%.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6%. 물론 가반은 넘었는데 솔직히 정상적인 어떤 형태 같으면 지금 이제 4개월 넘었잖아요. 정권 초기 중에 초기인데 최한 7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국정 지지율이. 이게 왜 국정 지지율이 이거밖에 가까스로 뭐 과반수 넘기느냐.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도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는 민주당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만하게 그래도 56%라도 가만두고 당선된 건 이래서 나오는 것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뛴 거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가만수가. 물론 과거 3년 전에 윤석열 정권에 비하면 윤석열이 취임 뭐 4개월에 비하면 엄청 잘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오는 건데 그때 뭐 윤석열이야 뭐 취임 뭐 2달인가 한 달 만에 뭐 30%, 40% 떨어버리고 했지만은 또 20%까지 나오고 이전했는데 윤석열이 정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마 그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는 지지율이 한 70%, 80% 나왔다고 정권 초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 거는 70%까지 안 나오는 거는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이 못 받쳐주고 있다, 대통령을.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 정치하고, 따로 놀고, 따로 국밥하고 하니까, 전혀 대통령하고 보조를 안 맞추고, 지 혼자 놀고 있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로만 이제 뭐 세게 나가는 강성 지지층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말로만 뭐 국힘하고 뭐 악수도 안 한다, 해산시킨다. 아 해산시키라면 해산시켜. 왜 해산 못 시켜? 그러고 민주당에서 왜 언론개혁 법안을 제출 안 합니까?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민주당이 절대 가봐 180석 이상을 갖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언론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도 안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때가 아마 그 뭡니까? 이낙연이가 대표할 때지. 물론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그걸 맞댔다고 해서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문재인도 잘못했지만 민주당도 잘못했 같이 동조한 거지. 그때 못한 거 지금은 해야지 이제. 그때는 어떤 대통령이 반대해서 못했던 뭐 이낙연이가 안 했던 지나간 거고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까 언론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왜 그거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온 천지 가짜뉴스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특히 지금 김현지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현지라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직책이 뭡니까? 얼마 전에 총무 하다가 지금 아마 부속실장인가 뭐 그걸 옮겼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고 수행하고 비서로서 그럴 때까지 업무인데 아무 잘못 없어. 그 사람이 뭐 뇌물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비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을 완전 어떤 멀쩡한 사람을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을 무슨 뭐 큰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사적인 어떤 뭐 성격이 있는 것처럼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온 천지에 지금 막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막 저쪽에 특히 거부 보수 새끼들 그런 식으로 지금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김현지에 대해서 뭐 김정일이 딸이다
이북에 그 죽은 김정일이 딸이다. 어? 그런 완전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도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당장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놈들은 처벌시켜야지, 법적으로. 범죄자네, 범죄. 모르는 분들, 그건 넘어가요. 저쪽에 있는 그거나 저쪽, 보수 쪽에 있는 남은 사람은 그걸 또 믿어요. 믿는다니까. 엉터리 뉴스를, 가짜 뉴스를. 마치 김현지라는 사람이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무도 없고, 그냥, 묵묵히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비서 역할을 하고, 오자는 역할을 해온 사람인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마치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크게 그러니까 이런 걸 언론 개혁이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아무 처벌이 안 되고 하니까 활개치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 개혁을 당장 해라고,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해갖고 엄청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금융치료가 나올 수 있게 완전 일가 어떤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만약에 그거 해갖고, 하면은, 완전 물을 날 정도의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그런 법안을 만들면 되잖아. 왜 그걸 안 하는데?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가짜 정보 퍼뜨리는 거, 만약에 그게 적발되면은, 그게 범죄가 사실로 확진되면은, 가짜로 해갖고, 완전히 폐가 망개시키고,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라고, 제발 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이는 이 사회 전체가 같이 가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판치고 진실은 사라지고 이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언론계 그 법안부터 제발 좀 제대로 해라고 좀 법안을 마련해갖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김현지 때문에 온갖 가짜뉴스를 당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보호하는 국회의원이 없더라고, 보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고 그 엉터리 뉴스다, 가짜뉴스다. 그래 나서서 그걸 방어해주고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방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내년 6월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 습관하기 힘들어요.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되고, 최소한 65%, 70% 가까이 나올 수 되는 여건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받쳐주면 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지지율이 65%, 70% 나올 수 있다고. 조금만이라도 좀 잘해주면은, 받쳐주면은, 정찬래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지 개인 정치 쇼는 하지 말고, 내가 얼마 전에 계속 내가 강조했지만, 정청래 대표 사퇴시켜야 됩니다. 어떤 역할도 못하고, 지금 방해만 하고 있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로, 내년 6월달까지 가면은, 민주당 원하는 성적은 못 나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탈환해야 되는 부산시장이라든지 대구 경북은 솔직히 힘들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 거의 석권을 해야 되는데 충청도, 강원도, 서울시장, 특히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인천시장 지금 다 저쪽이 하고 있잖아요. 국지마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도 그렇고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하고 있지만 충청도 또 전부 다 충북지사, 충남지사, 또 대전시장 전부 국민의힘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다 탈환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체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청 대표가 정신 다삭 차려 자기가 이때까지 형 가오를 반성하고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헛짓을 하지 말고 자기 개인 앞으로 대권 헛꿈 꾸지 말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때까지 형을 모두 자기가 참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모를까. 이때까지 형은 그 식으로 계속하면 쫓아내야 돼요. 정청래 대표 안 된다니까. 망해. 그러고 대통령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대통령실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 못하고 있다. 홍보 역할도 전혀 못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 혼자서 뛰어다니고 뭐 해봤자 그걸 홍보를 제대로 좀 해줘야지. 홍보 기능이 약하다는 거니까 대통령실에. 저런 홍보 기능을 가능하게 홍보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더라고. 대통령이 혼자서 뛰어다니면 해.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그걸 안 알려주면은, 안 그래도 언론 환경이 안 좋은데, 그 조정동 놈들이, 이재명 대통령 좋게, 실어줍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고, 활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비판하는 놈들인데, 그 놈들은. 그에 대해서 또 홍보 역할을, 기능을, 새로 만들어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대통령실에서. 홍보 수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그 직책이 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홍보 수석이라든지, 대변인도 그렇고. 제대로 홍보를 해줘야지, 대통령의 그 활동에 대해서. 잘한 거 있으면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이 가장 현안이 대미 나간 트럼프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돼갖고 남아있는데, 그 기능도 제대로 좀 보좌를 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도.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 해줘야 된다니까. 절대로, 뭡니까? 10월 말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린다는 에이펙 그것 때문에 에이펙의 성공적인 그게 몰두하지 말고, 거기 쫓기지 말고, 트럼프가 오니 안 오니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지가 와서 한국에서 몇 시간을 머물든 이따 그냥 가든,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거기에 쫓기지 말고 제대로 된 관세 협상을 해야 돼. 따지면 할 필요 없는 협상이야. 원칙으로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정권 때부터 FTA 체결한 국가잖아, 서로가. 그런데 관세가 무관세잖아, FTA는. 트럼프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FTA 협정을. 따지면 응할 이유가 없는 협상이라고, 관세가. 무관세인데, FTA가 체결됐는데, 왜 관세를 내야 됩니까, 미국에? 미국이 트럼프가 억지로 지금 하는 행위죠, 그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FTA 협정을 어기는 거죠. 위반하는 거지. 따지면 그 협정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지보면 한국이. 그러나 사실상 근데 워낙 또 강대국이고, 아직까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인류 강대국이 초강대국이니까, 그 힘을 믿고 저기 설치니까, 할 수 없이 응하는 거죠. 그 힘없는 나라들이, 그 밑에. 그러니까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내야 된다니까. 버티면 이겨요. 절대로 우리가 불리한 협상에 계속 응하면 안 됩니다. 급한 거는 트럼프지 우리가 아닙니다. 안 달라는 건 트럼프 쪽이지, 한국 정부는 그냥 이대로 계속 갖고 가면 돼요. 타결할 필요 없어요. 뭘 타결합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대통령실에서도 안보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보좌를 해라. 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외교 관료들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외교 관련한 장관, 외무부장 이런 분들이 전부 친미주의잖아요. 친미 사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대반이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고,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자꾸 대통령한테, 아유, 대통령님,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아직도 그래도 미국이 초강동인데, 우리가 미국의 그 힘을 무시하고 우리가, 안보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거부하면 협상을,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조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도 전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외교 담당하는 것도 보면 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넘어가실 분은 아니지만, 참모들이 잘못된 어떤 조언에 넘어가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조언을 하면은, 대통령도 별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대통령도. 그러니까 제발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압승을 해야지.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 석권해야지. 그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대통령한테 힘이 실리고 차후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 선거 대선까지 계속 우리가 민주정권이 정권 재창출 가능하고 하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실 민주당 좀 정신 좀 차리시고, 특히 정청래 대표,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당신도 끝이야. 일심동체라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도 끝나는 거고, 민주당이 개판치고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도 끝나는 거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심동체라고. 당정분리 사는데 그거는 개소리고, 당정 일치가 돼야 돼, 당정도. 제발 좀 혼자 고군분투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좀 도와주시고,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또 대통령실도 더욱더 잘 좀 보좌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랜만에 방송을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절기인데 어쨌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구독자님들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구는 명성으로 끝나겠습니다. 명성!